네, 모두의 예상과 틀려버린 지난 총선 결과. 아마도 여론조사 회사와 언론사가 가장 곤혹스러웠을 겁니다. 그런데 사실 엉터리 여론조사는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겠죠. 여야가 선거 여론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착수했습니다. 응답률이 10% 미만인 정치 여론조사의 경우 공표를 금지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고, 민간에도 휴대전화 안심번호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. 그런데 선거가 끝난 뒤의 실태를 보면 논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응답률 1%대의 여론조사 결과가 버젓이 공표되고 있습니다. 지난 총선을 전후한 저품질 여론조사의 실태를 두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. 4.13 총선 당시 서울 종로에서 맞붙은 새누리당 오세훈 후보와 더민주 정세균 후보. 뚜껑을 열기 전 대부분의 여론조사는 오 후보의 승리를 예측했습니다. 개표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. 정 후보가 오 후보를 약 13%포인트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습니다. 이렇게 엉터리 예측의 원인은 여론조사의 품질과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응답률에서 찾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. 여야 후보가 확정된 뒤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전까지 실시된 10건의 종로 지역 여론조사 중 8건은 응답률이 10%에 미치지 못했습니다. 그중 다시 절반은 5% 미만이었는데 심지어 1.8%도 있었습니다. 조사 대상 1000명당 조사에 응한 사람이 18명이라는 뜻입니다. 조사 방법도 젊은 층의 표본 확보가 어려운 집전화 조사 비율이 적게는 70%에서 많게는 100%에 달했습니다. 여론조사 결과가 빗나간 또 다른 지역인 서울 강남을. 3건의 여론조사에서 더민주 전현희 후보가 새누리당 김종훈 후보에 15%포인트 넘게 뒤지는 걸로 조사됐지만 여기서도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. 3건의 조사 중 2건의 응답률이 각각 7.6%, 7.4%에 불과해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같은 기간 서울 전 지역에서 실시된 102건의 여론조사 중 응답률 10% 미만은 53건으로 전체의 절반이 넘었습니다. JTBC 송지혜입니다. 4.13 총선 이후 공표된 여론조사. 응답률 10% 미만이 32건 중 23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 응답률이 1.5%인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. ARS 자동 응답 방식으로 조사한 경우 전반적으로 응답률이 낮았습니다. 응답률이 낮을 경우 특정 성향이 과도하게 반영되는 이른바 편향 오차가 커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시각도 있습니다.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여론조사협회에서 자율적으로 응답률이 30%가 넘지 못하면 발표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. 여론조사와 실제 결과를 비교할 때 응답률과 신뢰도와의 상관관계가 거의 없다는 반론도 있습니다. 상대적으로 응답률이 높은 전화 면접 조사는 응답을 강요하는 경향이 있어 오히려 왜곡된 결과를 유도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. 일각에선 응답률이나 휴대전화, 유선전화와 같은 조사 방법을 놓고 논란을 벌일 게 아니라 선거 전 과정의 여론 흐름과 추세를 드러내도록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. JTBC 안토니입니다.